네, 안녕하십니까. EBS 투자증권의 해외 파생 영업팀 김성균 차장입니다. 매크로 부분을 지난번 동영상에서 일단은 보셨을 거예요. 옷은 똑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부분을 이번에는 에너지 섹터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진영 연구원님이 하반기는 이제 회복으로 가는지, 저희가 1분기 때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에너지 원유 선물 원유가 마이너스가 되는 가격을 가고 막 이런 뭐 급변동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시장을 보시는지 상품별로 일단은 원유, 제일 중요한 원유를 한번 좀 지금부터 좀 깊게 파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거예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희는 여전히 하반기 때 유가가 WTI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40불대 영역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상단은 좀 막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은 50불로 막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국엔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좀 상단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미국이 증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결과, 이제 유가 자체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가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산을 갖다 자극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셰일 업체.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셰일 기업들이 있겠죠. 네. 이미 최근에 뭐 EOG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가동을 재개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일단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BEP 측면에서는 하단에 위치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계속 50불에 근접할수록 다른 대부분의 셰일 기업들이 이제는 가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제가 계속 뉴스를 저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우디 이제 어제 오펙 이제 네. 회의가 있었잖아요. 오펙 플러스. 예. 사우디가 6월달 이후에 이제 감산 합의는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뉘앙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이제 유가가 빠졌단 말이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체적인 감산이겠고요. 그러니까 걸프 4국, 그러니까 사우디, 쿠웨이트, UAE 그리고 오만까지 포함해서 대략 120만 가량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감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물론 네. 이거는 한시적으로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네. 6월만 우리가 할 것이다. 6월만 우리가 이거 할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빠졌지만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감산 이행이 굉장히 더딘 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네. 예, 나이지리아, 네. 그리고 오펙, 논오펙인 협력국에서는 카자흐스탄. 근데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는 경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에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합의 이행률 계속 올려. 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라크는 어떻게 보면 협박을 들었을 거예요. 약간 네. 우리 안 그러면 다시 또 3, 4월 때쯤 증산해 버릴 거야. 가격은 또 폭락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산 거는 나 덕분이지 너네들이 잘한 게 아니잖아라는 네. 식으로 네네.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월이랑 9월까지 만약 5월이랑 6월 달에 합의 이행률이 더 부진하다면 네. 그 분량만큼 7월에서 9월 달에 페널티를 부여해서 추가로 더 자체적인 감산을 해라 라는 식으로 합의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협박을 하고 그 협박이 먹혔다라고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애시당초 자체적인 감산도 다시 접어버렸다는 것 역시도 그걸 보고 다시 또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MMC 회의도 매월마다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월마다 하겠다는 게 나왔군요. 예. 저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매월 굳이 한다고 했을까라고 이제 해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협박을 저는 이번에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 이거는 저는 먹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사우디가 어쨌든 대장이잖아요. 네. 대장이 하라는 대로 실행이 안 되면 솔직히 조금, 근데 실제 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이제 많은, 솔직히 본인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그 희생에 따라서 일단은 유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 그 덕분에 이제
조금 말하는 국가들도 일단은 많이 숨통이 조금 많이 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연구원님 생각이 좀 궁금한 게 미국 셰일 업체 지금 현재 만약에 30불 선에서 40 상단이 40불이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된다면은 미국은 감산에 계속 동의를 하겠죠. 어찌됐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우디가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의 셰일 업체를 결국 죽이자는 얘기를 많이 뒤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도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제 대놓고 얘기했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근데 누가 봐도 이번에 감산이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저 역시도 사실 이전부터 오펙 플러스가 절대로 과도하게 감산 안 할 거라고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결국 미국 때문이고 셰일 네. 기업 때문이고. 첫 번째 오일 가격이 떨어진 게 미국과 사우디 결국 치킨 게임이었거든요.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둘 다한테 완전히 뭐 엄청난 피해를 준 거고 지금은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오펙 안에서도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우디의 목적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오펙의 목적은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걸 원치 않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5월과 6월 달에 970만 가량 갖다가 대규모 감산을 네. 이거를 연말까지 연장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네네네. 완전히 수요 우위 폭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네. 유가는 맞아요. 네. 그런 빠른 속도로 50불 이상으로 상회해버릴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셰일 기업들은 지금 19개 기업들이 파산을 갖다 보호 신청을 했는데 네. 그냥 완전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럼 결코 오펙 플러스는 그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자기들은 셰일 기업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개월만 연장하고 또 매달 한 번씩 체크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계단식의 유가 회복을 갖다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파른 이제 통제 불가능한 유가 상승이 아닌 계단식. 이렇게 본다면은 누가 봐도 미국을 갖다가 때리는 거고 일단은 서서히 죽이고 있다 이 정도. 예. 수요가 실제로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많이 는다 생각을 한다 하면은 재고 부분도 저희가 현재 지금 쌓여있는 재고 부분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원유는 지금 물 위에 바다 위에 떠다니는 저 기름들도 어떡할 건지. 그렇죠. 해상 재고는 거의 빠지지도 않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수요가 그렇다고 막 회복되는 건 아닌데 네. 결국 석유 소비에서 50%가 드라이빙이거든요. 네. 근데 각국의 대중교통 지수를 놓고 보면은 회복을 아직 못한 상태예요. 지금이 딱 드라이빙 시즌이죠. 예, 미국은 딱 드라이빙 네. 시즌이죠. 근데 반대로 개별 자차를 이용한 드라이빙 수요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했거든요. 각국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차를 안 타고 본인 자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그래서 저도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50% 전체의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라는 게 뉴노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백신이 나오긴 전까지는요. 네. 그렇게 보면은 대중교통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차를 이용한 드라이빙 수요가 온다면은 이거는 분명 유가에 회복되는 수요가 회복되는 그림은 맞거든요. 물론 네. 속도는 굉장히 더디죠.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예. 요소니까요. 그러니까 속도는 더딜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분명하다는 거죠. 네. 미국의 드라이빙 수요도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과거만큼 드라이빙 시즌에 휘발유 소비가 나올 수 있을까? 분명 못 나오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서베이에서도 좀 확인을 한 게 미국 쪽에서 아직 51%의 응답자들은 여름 하계 휴가를 갖다가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31%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는데 그 중에 24%는 여행 거리를 단축하겠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드라이빙 시즌 때 휘발유 수요 미국은 그렇게 없을 수 있네? 근데 이건 이미 프라이싱 다 됐거든요. 네. 반영이 다 그렇죠. 왜냐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당장 돌아갈 수는 없는 사실은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의 미국의 휘발유 재고나 이런 것들이 드라이빙 수요가 회복되면서 빠지는 방향은 분명하다. 왜냐? 드라이빙 시즌 시작됐고 이게 과거만큼 예년만큼 기여는 할 수는 없어도 결과적으로 계절성 측면에서는
재고 감소하는 트렌드는 맞다. 네. 라는 측으로 정말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 최근에 지금 2주 연속, 3주 연속인가 미국 원유 재고가 지금 빠졌죠. 대신에 정제유 재고가 그쵸, 좀 엄청, 부담스럽게 오른 부담스럽게 상태다. 올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졌나,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드라이빙 시즌인데 재고가 이렇게 쌓이나 저도 조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아직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냐면 이제 물류 자체도 네.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요가 그만큼 둔화돼 있고 특히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형 차량들이 많이 사용을 할 텐데 네. 근데 지금 경제 재개를 갖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특히 미국은. 네. 왜냐면 5월 중순 때부터 시작을 그렇죠, 했으니까요. 그렇죠. 물류 정상화가 아직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대중교통 지수만 하더라도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네. 근데 사실 디젤 쪽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휘발유 쪽에서는 재고가 분명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네. 더 치고 못 나가는 것 같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달리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모든 원자재가 좋다기보다는 개별 원자재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과 재고 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상품군 자체보다 진짜로 아예 상품 자체로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안에서도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유가 섹터 안에서도 그 WT 원유 자체 네. 그리고 휘발유, 아니면 휘발유, 아니면 뭐, 석유 재고 예. 뭐 여름에는 어쨌든 이제 난방유는 이제 물론 이제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날로 때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쌓이는 거 맞을 텐데 그런 부분도 확실히 조금 이번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네, 뭐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 에너지 섹터 안에 원유가 있고 뭐 내추럴 가스 뭐 히팅오일 다 매매한 상품들이 각각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 가격 변동 각각의 가격 변동성을 보셔야지 한 방향으로 간다 해가지고 뭐 원유가 빠진다고 뭐 가솔린을 사고 뭐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조금 되네요. 그러면 일단 중국 얘기 원유하면 중국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나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국은 약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왜냐면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공급 과잉 우려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내부에서 뽑아내서 나오는 물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은 사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네. 공급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빨랐잖아요. 수요가 네, 회복되는 맞습니다. 것보다. 네. 그러니까 미리 재고가 이미 쌓여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 재개를 갖다 중국이 먼저 했는데 그렇죠. 사실 중국의 그 교통량 지수를 갖다가 데이터를 보면은 회복이 굉장히 더뎠었어요. 근데 반대로 가동률은 굉장히 빨랐어요. 현재 오히려 미국 대비해서도 예. 그러면,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현존 확진자 기준으로 코로나 현존 확진자 즉 사망자와 완치 환자를 제외한 실제 현재에 존재하는 확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고점이었을 때 중국의 정유시설 가동률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게 65% 이상으로 정상 궤도로 올라서기까지가 49일이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재고가 확 쌓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뒤늦게 회복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래도 믿을 건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유가 시장에서는 원유가 그렇게 중국이 도움을 주지 않는 케이스가 돼버렸네요, 지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경제 재개가 수요는 일단 지금 어쨌든 재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중국의 경제 재개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그림이고요. 근데 제가 중국을 갖다 이번 자료에서 넣어놓은 이유는 네. 중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방향성 측면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동률이 회복되기까지가 그 정도 걸렸다. 물론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가 압박을 넣어서 가동률을 회복시켰다 보니 49일이 걸린 거고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는 다를 수는 있죠. 그렇죠. 민자 기업들이니까 예. 일단 살고 보자라는 경우가 그쵸. 좀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향성 측면에서 확인을 한다면 중국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는 있죠. 중국이
회복되는 그림은 어쨌든 나와줬다. 수요도 그렇고 네. 물론 정유 제품 쪽 재고가 좀 는 부분이 중국 쪽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긴 하지만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방향은 분명 유효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괴리 이제 왜곡이 중국은 좀 어느 정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뭐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보는 게 중국은 그래도 확실히 기대는 할 수는 있다는 상황이겠네요. 네. 미국이 개념이 없다 그래야 되나? 막 이미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뭐 계속 뭐 유행하는 거 둘째치고 코로나 둘째치고 경기 회복이 상당히 빨리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글로벌 지금 감산 이게 어떤 식으로 될까? 그것도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는 좀 수요보다는 수요도 수요대로 중요하지만 네. 공급 쪽이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만큼 감산이 매달마다 이제 JMMC 회의를 할 텐데 오펙 네. 플러스가 얼마나 더 계속 역할을 해줄까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질 것 같고. 근데 우리 진행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펙 플러스요? 네. 저는 계속 이제 한 달씩 대규모 감산을 연장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번에 한 달 연장했듯이 네. 또 수급 상황 이렇게 지켜봐서 감산 이행률 봐서 다시 또 한 달 더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심스러운 접근할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의 압박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펙 플러스 대놓고 야, 너네 감산 더 해. 우리도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약간 좀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게 합의를 한 감산이 아니잖아요. 네, 자체 감산을 예, 했죠. 자연 감산이죠,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태 감산이나 다름없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먹힐까? 오펙 플러스한테 얘기를 한다 한들 그러다가 또 사우디가 누가 뭐 감산 이행 안 한다 해서 이걸 구실로 명분 삼아서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러시아를 명분 삼았다고 네, 저는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랑 사우디가 싸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이 미국을 때리고 네, 싶어서 네, 네, 맞아요. 앞에선 네. 둘이서 싸우는 척 네. 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그럼 또 이라크랑 싸우는 척 하면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도 되도록이면 자극 안 하고 싶겠죠. 일단은. 일단은 뭐 30불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는 좀 생각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좀 가능 많이 뭐 강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미국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미국도 오펙 플러스한테 막 뭐라고 하기보다는 또 얘네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 그러면 하여튼 감산 공조에 대한 것도 일단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저희가 뭐 이렇게 이거를 뭐 계속 데이터적으로 뽑지만은 그때그때 조금 그래서 정치적인 노림수들이 이렇게 많이 굉장히 있으니까. 좀 많다 보니까 특히 원유 시장이 더 굉장히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이 뭐 어찌됐든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침체가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사실 장기적 방향으로 보면은 이미 석유 시장은 공급 과잉의 시대가 분명하거든요. 2024년까지도. 저희가 죽을 때까지는 싼 값으로 기름을 쓸 수 있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 2024년까지는 공급 과잉이 분명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24년부터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네. 그분 거 데이터를 갖다 참고 삼아 이번 자료에도 넣어놨는데. 사수는 아니구나. 예? 예. 사수분도 제가 예전 사수분도 제가 존경하죠. 네. 예. 이제 그분 책에서 본 게 결과적으로 캐펙스가 그러니까 글로벌 석유 공급의 선행 지표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은 앞으로를 봤을 때 2024년까지의 캐펙스 추이를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 캐펙스 추이와 이걸 선행 지표성으로 놓고 보면 2024년까지가 공급 우위인데 네. 그 말즉슨 2014년 이전으로의 유가는 회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맹점은 뭐냐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네. 결국 오펙 플러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수요가 그나마 회복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역할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수요의 회복 속도가 조금은 더디는 모습들을 갖다 보이는 상황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이런 감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이 사우디는 할 만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소제목으로 내용을 써주신 건가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사우디는 아람코가 이번에도 7월 OSP를 갖다가 한 번 더 인상을 해줬거든요. 네, 맞아요. 네. OSP를 인상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석유 판매 가격을 갖다 올린 거기 네.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가 측면에서도 이건 공급이 타이트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산유량도 타이트해지는데 그만큼 수출량도 타이트해질 수 있는 이 같은 흐름들이 사우디는 분명 할 만큼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장이잖아요. 대장금 해야지 대장이. 그래서 다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이제 이 하일드 신용 스프레드 그리고 증산의 가능성 부분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증산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단 해주셨어요. 증산. 그렇죠.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시장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네. 미국의 산유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하일드 좀 스프레드가 뭔지 좀 설명을 먼저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하일드 등급, 즉 좀 고위험 등급의 네. 회사채들의 그 회사채의 크레딧을 갖다 얘기를 해. 네, 그거의 맞습니다. 스프레드거든요. 네, 그렇죠. 그 스프레드가 안정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이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럼요. 의미하거든요. 네, 네. 근데 유가가 급락을 했었을 때는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를 갖다 준다고 해도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니까 네. 투자자들이 멀리하는 거거든요. 네, 접근성 자체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럼 이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요 최근에 19개 셰일 기업들이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갖다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요 최근에는 안정이 됐고 유가가 좀 회복하면서 이미 유가는 미국 셰일 드릴러들의 최저 BEP 여기서는 이제 캐펙스랑 운임비만 제가 감안한 계산한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가격이 BEP라고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 32불이고요. 있어요? 32불 최저가요. 네, 최저가. 네.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상회를 했고 해서 아 그럼 뭐야 이제부터는 증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국에는 이 신규 유정당 투입 비용 자체가 네. 배럴당 49.4불이에요 평균. 아, 셰일 기업들이랑 모든 미국의 에너지 네, 기업들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누구도 새롭게 증설을 갖다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못하죠. 예. 지금 뭐 거의 50불이니까 지금 예. 뭐 아직도 30불인데. 그러니까 논셰일들 그 중에 쉐브론이라던가 뭐 엑스모빌이라든가 네. 이런 애들은 할 수는 있는데 뭐 워낙 큰 기업이니까 예. 그쪽은. 네. 근데 이들 제외한 나머지들 같은 게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증산을 논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49.4불, 그러니까 대략 49불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유가의 상단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의 유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얘네들이 본격적인 증산을 갖다 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어쨌든 있겠고요. 재고부터 써야 되는 게 맞지 예. 않을까 일단은. 네. 뭐 앞으로 정리하고 뒤로 정리를 하건 일단은 뭐 널려 있는 것부터 일단은 쓰고 새로 뽑아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써야지, 네. 두 번째는 셰일들이 과연 지금 폐쇄된 셧다운된 유정을 다시 돌렸을 때 네. 그만큼의 채산성이 나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아, 저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셧다운 되면은 뽑아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그쵸. 들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작년에 그런 관련된 책을 갖다 읽어서 알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왜냐면 수압 파쇄식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맞습니다. 화학 물질 갖다 같이 첨가해서 넣어서 이걸 갖다가 혈암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는 원유랑 가스를 뽑아내네.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셧다운 되고 다시 하면은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입 비용도 투입 비용이겠거니와 앞 자체가 에어를 갖다 불어넣을 때 앞 자체가 그만큼 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에어를 불어넣어서 물을 갖다가 쏘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앞 자체가 그만큼 과거 기존에 가동했을 때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원유를 그럼 시추를 이제 뽑아낼 때도 채산성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미국의 본격적인 증산을 갖다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은가 이렇게 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쉘 기업은
이제 지금 아직도 간당간당하네요.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사우디 쪽에서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는 절대적으로 셰일 기업, 미국의 셰일 기업에는 뭔가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태이며, 그렇지만은 현재 가격으로는 솔직히 지금 오펙 플러스도 사우디 이외에 지금 BP를 맞춘다는 그 뽑아낸 금액 자체가 그래도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나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의외로 좀 있죠. 러시아랑 사우디는 그나마 안정적인데 네. 이라크는 이제 안정화가 좀 됐죠. 아, 어느 네, 정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이외 애들 중에는 조금 어려운 애들이 많죠.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이란이 실제로 이제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그 사우디 다음이 아닌가요? 오펙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이란이 오펙 어떻게 안에서, 보면 네. 예. 근데 지금 제재를 받다 보니 수출도 못하고, 뽑아내는 수출도 못하고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란에서 뽑아내는 그 원유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국제 시장에는 어느 영향력이 떨어지는 건지, 지금은 아예 이제 상실을 해버렸죠. 아, 그러니까 역할을 상실했다가 보면 예, 되나요? 이란이 아무리 산유량을 많이 뽑아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능력도 지금은 힘들고 지금? 네, 중요한 거는 수출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급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자국 내에만 있는 네,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란은 사실상 좀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란이 지금 참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그것도 진짜 참 미국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좀 느끼고, 그렇죠. 근데 물론 물론 절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란은 다만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굉장한 키가 어떻게 보면 또 이란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란을 앞에 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거기서 만약에 해상 교전이라도 일어났다가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박들이 못 지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상 굉장히 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네, 영역 그렇죠. 자체가 예, 정치적 맞습니다. 영역이니까요. 뭐 전쟁이 발생된다는 건 솔직히 조금 지금 상태로는 이리저리 생각하기는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할 때 저희 지금 오펙에서 970만 배럴씩 감산을 하잖아요. 예. 이게 계속 어찌됐든 6월 달에도 유효가 되는 거죠. 970만요? 예, 6월까지는 유효합니다. 6월까지는 예. 유효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7월 달에는 960만으로 해주는 거고요. 7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960만. 7월만 이제 960만이고. 아, 7월만. 왜냐면 그 이후에 대해서 원래라면은 다시 또 회의해서 더 이제. 내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3단계로 구분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2022년 4월까지로요. 근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3단계로 계단식으로 감산량을 줄이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7월만 예외적으로 960만 원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아. 근데 8월에 있어서는 이번 JMC 회의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회의가 그러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늘까지인가요? 아니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제로 토요일 날 이제 다 끝났고요. 다 종료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JMC 회의는 원래라면 이제 석유 시장의 현황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하는 회의인데 이거를 갖다 매월마다 해서 하겠다. 거기서 8월 달에 있어서 감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얘기를 하겠다 했고요. 그렇게 일단은 그러면 어찌됐든 오펙에서의 그 결정에 따라서 수급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것 같네요. 어쨌든 근데 방향성 측면에서 감산의 이러한 조치들이 저는 계속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수급 재균형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어찌됐든 그 수요가 누가 생각해도 좀 많이 오르긴 오르다고 올릴 거라고 조금 믿고 싶어요. 믿고 싶고 이제 쌓아놓은 재고도 좀 많이 좀 소진을 시키고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야 일단은 그 일하는 저희도 조금 좀 숨이 트일 것 같고 뭐 힘들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이 관리를 하는 이제 거래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솔직히 어려울 때도 많아요. 지금 뭐 요즘은 농산물이 조금 덜 널뛰기 해가지고 조금 난리인데 일단 유가 시장 일단 하반기에는 확실히 드라이빙 시즌 플러스 뭐 각국의 이제 경제 재개에서 이제 수요량도 조금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단 오펙 플러스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계속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테고 미국을 의식해서 네. 미국의 셰일 기업들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그렇죠. 접근할 테고요. 그래서 유가의 과도한 상승을 갖다 계속 좀 통제하고 싶은 이런 느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방향성 측면에서 회복하더라도 유가가 그 속도가 조금은 계속 오펙 플러스나 JMC 회의는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구간 정도는 현재 가격보다는 이제 40불 이상을 보시고 예, 대신에 영역대로 50불 이하?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상단을. 그럼 현재 가격에서 10불 내외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의 그 정도가 정도죠. 예. 한 가지 질문할 게 예. 있는데 에너지 시장이 끝나기 전에 마이너스 다시 갈까요? 저는 이제는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 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수요의 바닥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제가 접근을 했었고, 만약에요. 사우디가 다시 증산을 한다. 다시 이라크를 명분 삼아서 이라크 명분이든 미국이랑 갑자기 뭐가 틀어졌어 하면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또 정치적인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 만약에 된다 뭔가가 틀어져서 네. 그러면은 한 30불 빼는 것도 그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틀어졌다 얘기를 하면서 증산은 하겠다고 사우디가 발표하자마자 그때 얼마가 빠졌죠? 최저까지 그날 당일날 25불까지 근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27불? 예. 맞아요. 그리고 한 방에 그렇게 갔단 말이죠. 네. 마이너스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3, 4월 달은 더 리스크했었던 게 수요 쇼크도 같이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우디가 여기서 증산을 한다? 수요 쇼크는 일단은 거기서 배제되기 때문에 하락폭은 그때만큼 과연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퀘스천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예. 여기까지 우리 진영연구원의 원유 시장 전방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러니까 원유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심 있어하는 귀금속 섹터 한번 좀 진행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